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계속 털어놓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거나 소시오패스여서 다른 사람을 감정 배설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고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전문가,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로 가서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인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너무 우울한 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아기는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을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로 가게끔 조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신과나 심리상담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맞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 번 바꿔가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나에게 얘기를 털어놓다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며 노력을 하며 애를 쓰면 내 기가 빨려서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로 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제일 나쁜 유형,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유형, 감정 쓰레기통을 이용하려고 철저하게 남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인데요. 이 사람들은 나르시스트거나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거나 나를 시녀 삼듯이 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얘기만 하지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이 없다는 건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궁금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외에는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애적인 것 관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끊임없이 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어도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나르시시즘이 되게 심하고 저를 되게 감정 쓰레기통 삼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대화 도중에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서 그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부러 읽었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자기가 그 얘기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걸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내뱉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얘기를 하거나 고민 얘기를 하거나 우울한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정작 나와 기본 대화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나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일부러 감정 쓰레기통 삼는 게 아닌 걸처럼 궁금해하는 것처럼 신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용을 하는 거는 들통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궁금해서 궁금해하는 거랑 자기가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컨셉을 잡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했던 진정한 얘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피상적인 것, 겉으로만 느껴지는 사소한 거에 나 너 이거에 대해서 기억했어, 이런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해보고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은 이거예요.
왜 회장이나 사장은 되게 비서가 그 회장과 사장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궁금해하고 기록하지만 회장이나 사장이 비서에 대해서 기억하진 않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회장이나 사장이고 이 사람을 아랫사람, 친구를 비서나 시녀나 아랫사람으로 두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관계에서 우월한 관계고 종속적인 관계, 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래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고 막 관심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른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되게 막 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정말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막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관심 그런 거를 자기의 재미로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대면했을 당시에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내냐, 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아, 걔 요즘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뒷조사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남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게 좋고 정말 진정성 있게 1대1로 나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 인간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실컷 들어주고 고민해줬는데 정작 나하고 사소한 대화 한두 마디 나눈 것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 쓰레기통에 삼는 사람이 나와 동등한 관계이거나 친구, 연인 이 정도의 관계일 때는 멀어지는 게 최선이고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윗사람의 경우에는 되도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감을 엄청 잘해주고 되게 귀 기울여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먹잇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져 보이게 좀 못 알아듣고 약간 좀 공감을 못하고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차라리 비난 듣는 게 편하거든요. 감정 쓰레기통에 대해서 기가 빨리는 것보단 차라리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못해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윗사람의 경우에는 잘 못 이해하는 것처럼 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동등한 관계일 경우에는 점점 멀어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 사람과 곁에 두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정말 돌에서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우리 삶 밖으로 내미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작가였습니다.